스리랑 여사의 땅 따먹기 삼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의 궁금증을 말끔하게 해결해 주실 최성원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궁금증을 말끔하게 네. 해결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할리 바닷가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그 인근에 상가 건물이 하나 나왔었거든요. 네. 요때 되게 핫해가지고 요걸 가지고 왔습니다. 사건 번호 2021 타경 102107이고요. 현재 물건의 위치는 여기고요. 네. 강할리 바닷가에서 한 4분 정도 가면 그렇겠네. 뭐, 네. 그건 뭐 도보로 그 정도 네, 도보로 거리겠다, 4분 그죠? 정도 네. 거리. 그럼 왼쪽편으로 강한역이 여기 있고요. 있고, 네. 오른쪽으로 밀락 골목시장 같은 게 있고 앞쪽으로 이제 해센터, 유명한 네, 해센터가 해센터 있고요. 있고. 예. 네. 건물을 한번 보시면요. 네. 현재 이 건물이거든요. 네. 그냥 보시면 3층처럼 보이지만 위에 한 층이 더 있어요. 그래서 4층짜리 건물이고요. 네. 이게 경매 나왔을 때는 이 철 구조물이 경매에서 제외돼 있었거든요. 매각에서 제외돼 있었고 현재 이 주변을 보시면 그냥 주택이랑 빌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 거의 다 이루어져 있어요. 아니면 쫓겨난 상가 같은 거 이런 거 2층짜리 상가 같은 건 있긴 한데 네, 네. 대부분이 다 그냥 빌라 주택 이런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를 하면 좋을까 조금 애매한 그런 물건이거든요. 네. 뭐가 들어오면 좋겠습니까, 교수님? 일단 애매하지 않았다면 네. 이 물건은 뭐 훨씬 더 가격이 가치가, 네. 가치가 더 높겠죠. 뭐 네. 이게 확실한 여기는 뭐 상가 뭐 다 아시겠지만 네. 당연히 이제 상가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면 뭐 이 부동산의 가격은 더 훨씬 더 높습니다. 똑같은 네네네. 건물이라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뭐 주변에 이제 주택이 많고 네. 특별한 뭐 상가는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바닷가랑 그래도 도보로 한 약간의 이제 거리가 이제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뭐 조금 뭐 전체를 상가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어 네네. 보이고요. 다만 1층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뭐 1종 근린생활시설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그런 근린생활시설, 근생이라고 보통 그러죠. 근생은 충분히 여기 들어올 만해 보이고, 네. 그다음에 2층부터는 2층도 뭐 사무실이나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충분히 뭐 네. 그것도 가능할 것 같고, 왜냐면 주변에 뭐 지하철역도 바로 멀지 않고요. 네네. 그래서 뭐 사무실로도 이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 외에 나머지 층은 뭐 주택으로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일단 뭐 위치, 교통 뭐 이런 부분에서 다 좋기 때문에 네. 충분히 뭐 좋은 가격으로 이제 낙찰이 될 수 있었던 건 당연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러면 요 주변에 지금 개발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네. 여기 현재 밀락 우체국 바로 옆에 요 위치거든요. 현재 네. 위치가. 네. 그 왼쪽으로 밀락이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설정이 돼 있었고 오른쪽은 밀락이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설정이 돼 있었는데 현재는 이게 지금 다 해제가 됐고요. 네. 그냥 일반 재개발로 간다고 사전 타당 동의서를 지금 다 걷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위쪽으로는 지금 다 강한사, 강한A 같은 재개발이 또 진행 중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전체가 지금 다 둘레로 다 재개발을 진행 중이라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되게 궁금해지는 지역입니다. 네. 물건을 좀 살펴볼게요. 네. 근린생활 시설이고 토지 면적은 79평, 건물은 188평인데요. 감정가가 11억 1천만 원 정도에 나왔는데 1회에 바로 낙찰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18억 3천만 원에 낙찰이 됐더라고요. 무려 164%. 네. 그날 이날 그 응찰자 수가 63명인데요. 네.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네. 응찰을 한 것 같거든요. 맞네. 63명이면 뭐 어마어마하네요. 네. 하나의 물건에 63명이나. 네, 거의 80%가 이 물건에 응찰한 게 아닐까 할 정도로 네.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요. 네. 이게 이렇게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된 이유를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물건이 일단 이제 우리 경매 물건이 이제 나오면요. 우리 일반인 분들이 보시게 되는 그 기준일과 그다음에 이제 감정 평가를 하는 그 기준일에 개입이 있습니다. 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제 최초로 이제 압류가 되고요. 압류가 되고 그러고 나면 이제 감정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집행관이 뭐 현황 조사도 하고 합니다.
그 압류가 되는 그 시점이 이제 그 감정평가의 기준일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이 최초 매각길이 이제 열릴 때 그 사이에까지의 이제 보통의 시간, 그 뭐 중간에 뭐 배당 요구 종기도 막 정해지고 막 하거든요. 네. 그 사이에 이제 시간이 보통 한 9개월에서 많게는 막 1년까지 최초 매각길, 1회 매각길이 네네. 열릴 때까지 말입니다. 네. 그런 이제 갭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네네. 지금 이 시점도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이제 그랬었죠. 특히 부산 지역의 바닷가 지역의 광안리 뭐 이 인근에 가지고 부동산의 가격이 막 폭등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감정평가 금액과 그다음에 그 이 물건 가격에 이제 현재 그 이 매각 신청할 때 매수 신청할 때의 그 가격의 그 시점에서 네. 보면 많은 이제 차이가 또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바닷가에 아까 도보로 뭐 한 3, 4분 정도만 하면 네. 갈 수 있는 거리다 보니까 네. 그 가까운 그 입지 때문에 바로 바닷가 근처는 가격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네, 네. 예, 바로 바닷가 근처라면요. 근데 그보다는 이제 좀 더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바닷가 근처 인근이라는 그 입지 때문에 또 이 수요가 상당히 또 많이 몰렸던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일단 이 인근에 이렇게 근린 주택, 그러니까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한 이런 물건 자체가 매물이 별로 없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더더욱 더 높게 낙찰이 되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최근에도 지금 매물이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쪽은.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2009년 6월 2일 날 중소기업은행에서 근저당을 설정한 게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될 것 같고요. 네. 이유는 다 근저당이니까 뭐 그거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현재 2007년 10월 16일 날 사업자 등록을 세입자가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을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그 상가임대차에서는 월세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서 한산보증금을 한산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한산보증금이 지금 4천만 원인데, 그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근저당 설정 당시에 뭡니까? 한산보증금이 얼마인지 따져봐야 되는데요. 네. 그때 따져보니까 2008년 여기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네. 그게 부산광역시고 보증금이 3천만 원일 때 900만 원을 보장받는 맞아요. 이제 최우선 건데 면제, 최우선 예. 면제 받을 수 있는데, 현재 보니까 이분이 배당 요구도 안 하셨고 확정일자도 안 받으셨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설사 이분이 3천만 원에 해당이 되더라 하더라도 네.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 그 최우선 변제를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네. 확정일자를 받고 배당 요구도 했다면 뭐 최우선 변제 말고라도 우선 변제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이제 일단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 우리 이제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는 이 최우선 변제 금액을 이제 산정을 할 때요. 일반 주택 임대차랑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 주택 임대차 같은 경우는 오로지 이제 보증금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가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에다가 플러스 월 차임, 이 월 차임에 이제 곱하기 100을 하도록, 그 시행령에 곱하기 100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월 차임이 30만 원이면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되죠? 3천만 원이 되죠. 네. 그러면 그 3천만 원과 보증금 1,000만 원을 합산을 합니다. 그 4천만 원을 이제 환산 보증금이라고 하고, 요 환산 보증금을 이제 상가의 경우는 환산 보증금을 기준으로 해요. 아까 환산 보증금이 그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우리 저당권이 아까 2007년 2009년에 맞죠?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죠? 그 설정될 당시가 이제 기준일이 돼요. 그 기준일에 최우선 변제를 받는 소액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 금액이 아까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그 중에서도 이제 900만 원만 이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분은 환산 보증금이 4천만 원이니까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지 않고요. 따라서 일반 상가 임차인으로 이제 배당을 받으셔야 되는데, 다만 배당을 받으시려면 배당 요구라는 걸 하셔야 돼요. 근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분을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낙찰을 받으신 분이
이 배당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만약에 이분이 지금 아까 그 저당권 설정일보다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하셨거든요. 네네. 대항력을 만약에 먼저 갖추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낙찰 받으신 분이 이 보증금 1,000만 원을 월세는 아니고 보증금 네. 1,000만 원을 인수를 하셔야 돼요. 네네. 낙찰 받으신 분이. 네. 인수를 한단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낙찰 받으신 분이 이분한테, 이 임차인한테 돈 내줘야 된다라는 네네네.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되려면 사업자 등록도 하셔야 되지만 점유도 하셔야 돼요. 점유도. 네. 그런데 지금 사실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배당 요구도 하지 않는 임차인,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만약에 점유를 하셨다면 통지서를 받아봤을까요? 그럼 배당 요구 했을 겁니다. 네네. 근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 네네. 예, 따라서 사실은 아마 이 1,000만 원의 부분도 특별히 인수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만약에 이제 최악의 경우에 이분이 이제 점유를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 임차인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낙찰 받으신 분은 보증금 1,000만 원의 부분은 이제 그분이 낙찰 받으신 분이 이제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겠죠. 네. 일단 그런데 2007년도에 사업자 등록을 해놨으니까요. 예. 뭐 갱신 기간도 이미 뭐 5년이라고 봤을 때도 다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보내기는 일단 수월하겠네요. 그렇죠. 현재는 아마 뭐 없을 것으로 보이고, 혹시 만약에 있다면? 만약에 있다라면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 인도 부분은 더 쉬워요.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받아 나갈 수 있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대항력이. 그럼 1,000만 원 돈 받을 게 있으니까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민사에서는 제일 무서운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이다. 예, 돈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안 나가고 버티면 이 네. 보증금에 대해서, 배당금에 대해서 가압류나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네네. 낙찰 받으신 네네. 분이요. 예, 왜냐하면 낙찰 받으신 분이 이제 매각 대금 내면 그분이 소유자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려움이 없겠네요. 인도도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 다음은 가격 변화인데요. 이 부분이 제일 흥미로운데요. 이 부분이 이제 이분이 2월 24일 날 낙찰을 18억 3천만 원 낙찰을 받으셨는데 4개월 있다가 22억에 대파셨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차액이 무려 3억 7천만 원 차액을 올리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격 차익을 올릴 수 있었을까 따져봤더니 네. 이제 21년도에 숙박시설을 2,200만 원, 평당 2,200만 원에 거래가 됐었고, 그다음 그린생활시설도 21년도에 2,200만 원, 22년도에 그린생활시설이 2,700만 원에 거래가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쪽은 물론 21년도에 뭐 9,100만 원 이렇게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지만 요까지는 같은 가격대에 움직인다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도 이 가격이 전혀 비싼 가격이 아니라고 느꼈을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매도인 입장에서는 시세보다 싸게 낙찰을 받으셔서 시세만큼을 파셨기 때문에 경매로 투자를 아주 잘하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이게 경매이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네.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은 이게 단기 매매를 하시면 양도소득세가 좀 많이 나오는데 이분은 법인이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팔고 나도 한 3억 정도는 남지 않았을까? 그렇겠네요. 네, 아주 좋은 투자가 아니었나. 훌륭한 네. 사례입니다. 네. 네네. 저희 어렵고 복잡한 물건, 권리 분석, 가격 결정, 인도 명령 보조 업무까지 원스톱으로 깔끔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돈 벌어주는 땅 따먹기, 영남권의 모든 땅이 여러분의 땅이 될 때까지 스리랑 여사가 앞장서서 달려가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